안녕하세요. 한수진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샤워하고 외모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속에 상상조차 못할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위생 루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수명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루하루 깨끗하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모를 냄새, 불편함, 혹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누려는 내용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체와 노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많은 노년층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5가지 주요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소홀함이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눈에 띄게 가속화하고 있었죠. 노인의학과 통합 웰빙을 전문으로 하는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솔직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5가지 부위는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들은 감염, 순환장애, 만성염증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 건강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이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진료 중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치는 오랜 시간 조용히 누적되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5 부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웰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오늘의 대화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맞습니다. 복부 한가운데 있는 그 작은 흔적은 아마 수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배꼽에는 60종이 넘는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존재하며 일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생태계가 여러분 몸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부위를 거의 돌보지 않죠. 배꼽의 구조는 세균 번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뜻하고 약간 습하며 공기와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피부세포, 비누 잔여물, 땀 등이 쌓여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며 이로 인해 번식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 군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악취뿐 아니라 독소를 만들어 혈류로 침투할 수 있고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유 없이 복통이나 만성 피로를 느끼는 노인 10명 중 7명은 배꼽과 같은 부위에 경미하지만 지속적인 감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은 당뇨병, 관절염이나 심장병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활력을 떨어뜨려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배꼽은 여러분이 스스로 호흡하기 전부터 영양을 공급받던 첫 번째 생명 연결점이었습니다. 이 부위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력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면봉에 묻혀 가볍게 원을 그리며 배꼽 안을 청소하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위의 피부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면봉으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남은 습기는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강한 냄새, 붉은 기운, 분비물이 보인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이는 치료가 필요한 감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단 30초만 투자해도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나 국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자분들의 지역을 파악해 더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위로 이동해 봅시다. 바로 귀입니다. 귀 뒤의 작은 주름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피지에서 나오는 천연기름, 죽은 피부세포, 외부 먼지, 그리고 이를 먹고 번식하는 박테리아가 쉽게 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사소해 보이는 부위가 림프계와 순환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를 방치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질 수 있는 냄새가 생길 뿐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는 만성염증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만성염증이 심장병, 관절염, 인지저하 등 퇴행성 질환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진료 중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두통이나 균형 문제를 겪던 분들이 귀 뒤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위의 염증이 주변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뇌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면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심리적인 면도 포함합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방치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작은 자기 방치는 서서히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며 결국 자기관리 전반을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귀 뒤에서 시작한 무관심이 삶 전반의 관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샤워할 때 순한 비누와 부드러운 수건 또는 작은 스펀지를 사용해 귀 뒤를 원을 그리듯 살살 닦아주세요.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과도한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특히 주름 사이에 습기가 남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길다면 귀 뒤가 충분히 말라 공기가 통하도록 잠시 들어 올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위, 겨드랑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부위는 신체의 실제 여과 스테이션으로 상반신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관여하는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있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날 뿐 아니라 면역체계 전체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따뜻하고 습하며 단백질 성분을 포함한 땀을 분비하는 아포크린 땀샘이 많아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번식하면 눈에 띄지 않는 감염을 유발해 림프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겨드랑이 위생을 잘 지키고 간단한 림프 마사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반복, 만성 피로, 심지어 소화 문제까지 크게 개선된 사례를 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체취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모임을 피하게 되고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며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은 단순한 심리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인지 저하, 우울증, 노년기 기대 수명 감소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비누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한 항균 비누를 사용해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림프절이 있는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주세요. 각 겨드랑이에 30초 정도 투자하는 이 간단한 마사지는 림프 배출을 촉진하여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키고 모공을 완전히 막지 않는 천연 데오도란트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 목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신가요? 신체적 독립성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1번, 정신적 예리함과 기억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은 앞으로 어떤 주제를 더 깊이 다뤄야 할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부위, 사타구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지점으로 중요한 혈관 림프절 신경이 모여 있어 이동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취약한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깊어져 습기와 박테리아가 쌓이기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타구니 위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진균 감염, 박테리아 번식,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려움과 따가움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뿐 아니라 걸음걸이에 영향을 주어 이동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불편하면 무의식적으로 걷는 방식이 변하고 그 결과 허리 정덩이 무릎에 부담이 생겨 이동성 저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부위에 만성 감염이 있는 노인은 신체 활동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 감소는 근육량 손실, 골밀도 저하를 가속화하며 독립성을 잃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 넓게 보면 사타구니는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경혈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의역된 스크립트, 파우트사 전통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높인다고 봅니다. 특히 사타구니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pH 밸런스가 맞는 전용 비누를 사용해 유익한 박테리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하세요. 세정 시에는 피부의 모든 주름을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 가능하면 이 부위만 사용하는 전용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극이나 과한 습기에 약한 편이라면 소량의 천연 항균 파우더가 하루 종일 해당 부위를 산뜻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위, 바로 발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평생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걸으며 체중을 버티고 다양한 지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만큼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걷는 것이 예전보다 불편해졌거나 보폭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신발을 신고 관리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졌다면 대부분 단순한 노화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 전문적인 경험에 따르면 이런 문제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일상 발관리만으로 예방하거나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죽은 피부가 쌓이거나 발가락 사이가 계속 습한 상태로 남아있거나 발톱이 잘못 깎인 경우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들이 혈류로 침투할 경우 특히 순환이 감소한 노년층에게는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고 궤양이 생길 가능성도 5배 높아지며 결국 이동성과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발 피부가 갈라지거나 굳은 살이 두꺼워지는 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다양한 감염과 결합해 전체 순환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을 돌보는 것은 단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기본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발은 신경을 활성화해 균형을 잡고 지면의 감각을 느끼며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감각 자체가 넘어짐과 낙상을 예방하는 첫 단계입니다. 73세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발 냄새와 걸을 때의 불편함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었던 분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한 발 관리 루틴을 실천한 뒤 냄새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슈퍼마켓까지 걸어가고 손주들을 만나러 다니며 사회와의 연결을 회복했다고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발 관리는 인내심과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순한 비누를 사용해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 뒤꿈치를 충분히 닦아주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순환을 돕고 감각을 유지하는 일종의 마사지이기도 합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의역된 스크립트 파우트 옷 씻은 후에는 건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습기가 남기 쉬워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발가락 사이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마른 수건으로 각 발가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는 가벼운 보습 크림을 바르되 습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가락 사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은 살이 있다면 한 번에 모두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부드러운 돌을 사용해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발톱은 내성 발톱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짧지 않게 일자로 정리해주세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뤄온 이 5 부위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위들은 몸이 제 기능을 유지하고 순환이 원활하며 자연적인 방어 체계가 강화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와 감염이 쉽게 생길 뿐 아니라 전신 기능을 떨어뜨리고 에너지와 활력을 감소시키며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립성까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박테리아와 그로 인한 염증은 만성염증의 악순환을 만들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며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은 물론 인지 기능 저하나 기억력 저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종종 이치는 이 5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되돌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웰빙을 향한 여정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의식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기본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까지 진료실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알고리즘을 통해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끔은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앞으로의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노화를 단순한 쇠퇴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주 삶의 질을 지키고 향상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전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얻은 지식은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5 부위는 몸을 존중하고 제대로 돌보기 시작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몸을 위해 투자한 모든 순간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세요. 예방은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강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매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웰빙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계속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은 결코 늦지 않으며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